안녕하십니까. 종합시도막기론 저자 고석입니다. 우리는 지난 시간에 24번 이 자에 대해서 기본형을 공부했고 또 기본형이 변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자가 실제로 다른 체문과 결합되어 변화되는 그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써지는 이 자가 또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도 써지는 자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이 자가 있기 때문에 글자가 다른 체문과 결합이 될 때 보통은 이제 글자가 처음 시작되는 자는 그렇게 변화량이 심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주야락 했을 때 이렇게 이 변화량이 별로 없죠. 이렇게 변화 없이 글자가 똑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아랫부분에 이 자가 들어갈 때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변화량은 없는데 이 글자에 따라서 글자가 많이 또 체문이 많다 보니 이런 식으로도 바뀝니다. 그래서 이렇게 글자가 아래쪽에 표현이 되기도 하고 또 위에 있는 이 모양처럼 또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도 글자가 변합니다. 그래서 이런 이 글자의 형태를 잘 파악하시고 또 이 글자가 글자 속에서 자모가 변하는 원리를 터득을 하게 되면은 체문이 아무리 어렵게 변하더라도 우리는 그 원리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은 글자가 두 개, 세 개, 네 개까지 합쳐지더라도 거기에서 자모의 변화의 원리를 찾게 되면은 이 글자를 익히는데 큰 도움이 되고 쉽게 터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글자를 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원리를 파악하고 또 정확하게 알파벳과 함께 또 항상 써보시고 또 읽고 오시면은 금방 터득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자 실제로 이 체문과 결합이 되는 글자를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 글자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길게 써져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대바 가르자띠라고 적어져 있고 이 대바 가르자띠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우레레자라고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. 예전에는 우레를 또 이렇게도 썼습니다. 그래서 이 우레 다른 이제 이본에서 보게 되면 똑같은 글씨를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글자가 똑같죠? 똑같은데 이 마지막에 나로만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이 데바 가르자띠 데바 가르자나 이렇게 글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여기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기 있는 글자 이렇게 라와 함께 이렇게 자가 결합이 돼서 이렇게 이 르자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이 데바 가르자띠 또 이 데바 가르자나를 또 찾아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 사전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. 이 사전에서 실제로 이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. 그래서
이 가르집 따로, 가르집 따로 내서 이렇게 가르집 따로 나오기도 하고, 이렇게 가르자나로 이렇게도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실제로 이 원전과 또 현대 학자들이 써놓은 사전에는 약간씩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이제 이 여기 써진 글자처럼 이렇게 우레레자라는 이 글자를 예전에 고전에서 찾아보게 되면은 일전에 말씀드린 이, 이 고금 성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. 이 고금 성림에서 이유봉 선생님께서 쓰신 이 훌륭한 책인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이 동안여고라는 그 부분이 책이 있습니다. 이 단일본 책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동안여고는 이 고려시대의 중요한 언어를 연구할 수 있는 이 계림유사라는 그 부분과 실제로 당시에 쓰여지는 많은 이 조선시대 쓰여졌던 우리의 이런 사물의 이름들 이렇게 사물의 이름들, 물명을 상당히 많이 기록을 해놨습니다. 그리고 역사적인 이 사실, 역사적인 내용들에서 또 중요한 단어들을 간추려서 이렇게 이 표기를 해놓은 상당히 훌륭한 자료인데 여기에서 이 바로 우리의 글자를 제가 찾아봤습니다.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. 방언에 이렇게 우레를 말하기를 천동이라고 한다.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하늘을 움직인다는 이제 한자를 번역은 그렇겠지만 이제 한자의 그뭐 음보다는 이렇게 이제 이 뜻보다는 실제 이 발음 천동이라고 써져 있는 이 발음이 중요하고요. 지금은 이 하늘천이 있지만 예전에 그런 발음을 보게 되면 천에 가깝습니다. 그래서 어, 아마도 이렇게 읽을 때는 이렇게 편동으로 읽으면은 아마 그 전에 발음에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우레를 편동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. 이렇게 속칭하여 부르기를 우레라고 이렇게 이 표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보습내자인데 이렇게 이 천동과 오래가 이런 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상당히 놀라웠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 고금 성령을 좀 많이 우리 여러분들도 연구할 가치가 있는 훌륭한 자료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요. 이 주변 국가 언어들 중에서도 특히 만주어와 이 몽고어가 우리의 또 조선시대에 이런 역회본에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. 그 부분을 잠깐 찾아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. 그래서
이렇게 이제 이 만주어를 쓰는 이제 우리의 이제 한청문가면 책이라든지 또 이 청나라 때 만든 유명한 책인 오체 청문관에 보면은 이 방금 우레레자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. 그리고 서양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그런 자료라든지 또 일본 학자들이 그 기록해 놓은 걸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 글자를 표현합니다. 이렇게 이 우리 글이 아닌 이제 보통 학자들이 읽는다 치면은 아크잔이라고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의 이 한청문감이라든지 동문류에 보게 되면은 이 표기가 정확하게 이렇게 악잔으로 나와 있습니다. 악잔으로 나와 있어서 이 표기하는 그 방법이 우리 한국의 이런 음성의 체계가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. 이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만조 이렇게 또 잘한 편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아가 되고 여기까지가 이제 이 키역의 이 K의 발음, 여기까지가 이렇게 자의 발음, 이제 마지막에 N자의 발음 이렇게 이 글자들이 이렇게 조합이 돼서 이렇게 써지는 것이고요. 이 만주 글자는 이제 그 전에 나오는 이 몽고 문자와도 흡사합니다.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써줍니다. 저 상당히 좀 처음 써보는 거랑 상당히 어려운데요. 이 보면은 이렇게 아융가라고 이렇게 우리의 이 몽어유에 보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. 알파벳으로 쓰면은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. 알파벳의 또 어려운 점은 이 각 나라의 발음들이 또 다르다 보니까 알파벳을 가지고 또 읽다 보면은 또 약간 이 오류가 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선시대 써진 우리의 이런 정확한 표기법을 가지고 이 몽고라든지 또 만주를 연구하게 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린 것이고요. 우리 고전에서도 특히 조선시대에는 각 나라의 중요한 글자들을 역해본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걸 기본으로 해서 또 청나라 때 만든 오체 천문감을 풀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특별하게 이렇게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이 하늘에서 우레가 소리가 나지요. 소리가 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리가 세상을 가르는 것 같은 그런 큰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짖다, 가르자나라는 그런 음가와 우리의 이런 사고 방식이 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우레와 또 이 소리가 이제 나기 전에 먼저 빛이 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됩니다. 표기가 되고요.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이런 표시는 항상 말씀해드렸던 이렇게 이 야의 발음을 이렇게 표기한 것이고요. 이 밑에는 이렇게 우 발음을 표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영어 발음이라든지 다른 나라의 그 알파벳 표기로 있다면은 비드유라고 읽을 수 있는데 우리 발음대로 만약 이 첫발의 발음을 정성으로 하게 되면은 빗드유라고도 읽을 수도 있고요. 빛이 들어온다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. 그래서 이런 글자는 또 실제로 이렇게 번개 전자가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빗두유가 이렇게 번개 전자도 되고 또 이렇게
비광도되는 특별한 단어입니다. 그래서 우리 범어 천자문에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글자이고요. 아까 이 대바 가르짖다, 또 대바 가르잣디, 이렇게 대바 가르자나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렇게 대바는 하늘 천자로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. 이렇게 하늘 천자로 많이 나오고, 이 천자문의 부록인 범당 소식의 부분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, 또 범어 장명에 이 대바가 하늘로 나옵니다만은, 범어 천자문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 스바르가라고 합니다. 그냥 이 S 중에서도 아무 표시가 없는 이 S가 바로 이렇게 해서 스바르가를 또 스발가 이렇게 해서 하늘을 부릅니다. 그래서 이 대바가 또 이 유명한 글자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쓰는데요. 이렇게 대바나가리라고 합니다. 대바나가리라고 부르는데요. 이 산스크리트라고 부르는 이 범어 이 언어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글자체가 이 대바나가리 차라는 게 있습니다. 혹시라도 좀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는 게 이 대바나가리에서는 이렇게 R을 이렇게 씁니다. 그래서 이 대바는 하늘을 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늘천으로 표현을 하고, 이 뒤에 있는 나가리, 우리말로는 나가리가 모든 게 끝났다 좀 이런 의미가 있는데, 이 실제로 나가리라는 뜻은 이렇게 성을 뜻합니다. 성을 뜻하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이 두 개 합쳐서 천성이라 부르기도 하고, 또 이렇게 이 몸체자를 써줘서 이 대바 나가리 체를 번역을 해서 붙이면 이렇게 천성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많은 이 천성체는 특히나 이제 힌디어에서 많이 쓰기도 하고 인도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상당히 또 익숙한 글자들이고, 또 이걸로 또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만은, 우리의 문헌들 그리고 이 한자로 써져 있는 많은 대장경에서는 실제로 나와 이 천성체로 이런 범어들이 써 있지 않습니다. 써져 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실담자로 배우기 때문에, 이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실담자를 배우시고, 또 힘과 역량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천성체, 대바나가리체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더욱더 많은 공부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특별하게 이 대바라는 글자를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린 것이고요. 자, 책에 보시면은 제가 써놓은 책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 삼진하라고 써져 있고요. 우리의 이렇게 생각할 상자를 이렇게 삼진하라고 표현합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이 글자의 조합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 자와 함께 이 삼자 같은 글자는 이렇게 써져 있는 글자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 나는 난데 이 N자 위에 이렇게 물결 모양, 파도 모양이 있는 글자이고요. 특히 여기
스페인에서는 이렇게 N자 위에 이런 파도 모양을 야 발음으로 합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좀 중요한 글자인데 아무튼 여기서는 실담자에서는 이렇게 나자의 N자의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도 모양으로 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. 이렇게 글자 밑에 이렇게 삼자처럼 생기는 이 글자는 두 가지 글자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. 하나는 방금 소개한 이 N자 위에 물결 모양의 나자가 이 모양이고 또 한 번쯤 보셨을 이 글자 이 N자 밑에 점이 들어가는 나입니다. 그래서 이 두 개의 이 글자는 일부 또 이렇게 하단부에 이렇게 글자 마지막에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이렇게 삼자 모양으로 써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. 특히 여기 N자 밑에 점이 들어가 있는 이 글자는 글자 모양 똑같이 아랫부분에 들어갈 때는 또 이렇게도 써집니다만은 이렇게도 가끔씩 써집니다.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 날짜를 공부할 때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. 자, 다른 2번에 보게 되면은 이 삼진화를 또 이렇게 또 표기를 했습니다. 이 3은 똑같은 3인데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위에는 장음이고 여기는 단음입니다. 그리고 이 표시가 아까 썼던 이 자자의 발음 모양으로 좀 써져 있고요. 대부분 요즘 그 현대 서적들을 보게 되면은 자를 이런 식으로 쓰는 경향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. 이 삼진아의 이 발음에서 이 사음이 아마도 이렇게 이 한자의 상 이런 샹 발음과도 좀 흡사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자 다음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글자인데요. 이렇게 주머니 낭자라는 글자입니다. 주머니 낭자라는 글자인데요. 글자가 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. 그래서 아까 배우셨던 나아가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예전에 배우셨던 가 기억나시죠? 이런 식의 가에다가 오 발음이다 보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파도 모양을 이렇게 해줘서 구가 된 것이고요. 위에 있는 이 아까 보셨던 글자 이렇게 이 나와 함께 이렇게 이 장음에 이 자가 합쳐져서 이렇게 이 글자가 된 것입니다. 그래서 가끔은 이제 이 단음의 아와 장음의 아가 이런 발음들이 좀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. 글자들 보게 되면은 그럴 때는 이 보통 이제 원전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그 어려움을 표기하기 위해서 장음일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. 끌 인자라는 글자인데 소리를 좀 길게 끌으라고 해서 이런 글자 인자가 있게 되면은 이 글자를 장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글자가 헷갈리고 이 장음인지 단음인지 헷갈릴 때 이런 글자를 보게 되면은 그 구별이 좀 쉽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이 군자 이 주머니를 또 다른
책에서는 이렇게 또 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 베스티다라고 쓰는 글자이고요. 제가 한번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납니다. 이 사, 밑에 점이 들어가는 사입니다. 그래서 이 사와 함께 이렇게 밑에 이 점이 들어가는 타가 결합이 되게 되면은 이 두 글자는 이 조합이 굉장히 절묘하게 잘 됩니다. 그래서 위에 있는 글자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 글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글자는 보게 되면은 딱 정말로 머릿속에 잘 기억이 되고 예전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글자를 써놓고 또 각종의 이 마다의 우리 마다와 별마다의 규칙을 여기다가 적용을 하시면서 쓰시게 되면은 또 금방 또 익숙해지는 글자가 이 스티고요. 이 발음상 이 스티가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써집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밑에 둘 다 점이 들어가고 THE가 되어 이렇게 스티가 되는 것도 가끔 나옵니다. 그래서 아무튼 이제 발음 때문에 이제 글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고요. 아무튼 이렇게 이 실담자와 알파벳 한자를 이렇게 세 가지를 곁들여서 하시게 되면은 이런 혼란을 좀 피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이 방금 써준 이 베스티다 저번에 옷에서 설명을 했던 배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주머니랑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 문자 잘 기억해 주시고요. 이렇게 이 꾸로제라고 적어져 있습니다. 꾸로제이고요. 이렇게 학을 이렇게 이제 크로제라고 쓰기도 하고 또 다른 이본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별 차이는 없습니다. 발음은 별 차이 없습니다. 이렇게 크로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이 똑같은 자가 두 개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. 이런 자와 이렇게 이 제가 합쳐져서 이렇게 이 글자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글자들이 이 중복이 된 글자들은 상당히 아름답기도 하고 또 특별해서 또 머리에도 잘 외워집니다. 그래서 특별하게 이런 글자 크로자, 크로체가 이 학이고요. 다른 이 범어 장명이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은 이 글자를 이렇게도 씁니다. 그래서 이렇게 끄라 우로 바꿨습니다. 하나가 닫혀 있기 때문에 우입니다. 그래서 끄라 우, 이 위에 자자랑 비슷하지만 나입니다. 이 N자 위에 점이 들어가는 글자 이 끄라 웅차라고 코스를 내면서 이렇게도 표기를 하고요. 실제 이제 이 세 개의 단어들을 또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사전에서는 비슷하게 표현하는데요.
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크라운 차라고 되어 있고요. 이제 실제로 사전에는 이렇게 알파벳으로만 나와 있습니다. 알파벳으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실담자 알파벳을 보고 또 실담자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또 이렇게 실담자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글자의 형태 때문에 또 학자들이 오기를 하게 되면은 또 이 발음은 다르지만 글자 형태가 비슷해서 또 벌어지는 그런 것도 가끔은 또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학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. 학이 또 실제 새의 한 종류가 되다 보니 이 새를 좀 찾아봤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써줍니다. 그래서 이렇게 빠끄시라고 이렇게 새를 쓰기도 하고요. 이런 식으로 파크시나 이렇게 또 써주기도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이 파크시니 시니로도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고요. 이 날아가는 비행기에서 문과가 좀 비슷한 것 같이 이렇게 비아사흐라고도 이렇게도 새가 나옵니다. 그래서 이런 이 새라는 글자는 또 이렇게 새 조자입니다만은 이런 글자들은 새가 또 이렇게 날아가는 비슷해서 그런지 이렇게 날개 우랑도 쓰기도 하고 또 같은 글자 중에 또 이렇게 이렇게 날개 입자로도 씁니다. 그래서 이 날개와 이렇게 새가 날아가는 그런 파닥파닥하는 그런 모양이 이런 새라는 그런 파끝이라는 이런 뜻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. 이 새의 글자를 이제 번역명의 대집에 저금래 선생님이 써놓으신 이 번역명의 대집을 보게 되면은 이 이런 이 항목이 있습니다. 123번의 항목인데 이 충류 명목을 보게 되면 동물류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좀 특별하게 좀 새들을 좀 찾아봤고 이 발음이 좀 우리가 좀 친숙한 그런 발음들을 좀 몇 개 골라봐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글자가 비슷합니다. 이 차타카 이렇게 발음을 보면은 거의 흡사한데요. 위에 차타카는 이렇게 쓰는 참새 작을 이렇게 쓰는데요. 차타카라고 쓰고 이 밑에 차타카는 그 원문에서 보면은
이렇게 나옵니다. 이렇게 이 사연이라고 나오는데 모래사자의 제비연자인데 이게 제비를 이렇게 차타카로 썼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농경 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 참새와 제비의 그런 뭔가를 찾는 모양들이 이렇게 비슷해서 이렇게 차타카라고 이렇게 쓰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보고요. 이 똑같은 이제 그 비슷한 글씨인데요. 이렇게 차크라 바카입니다. 차크라 바카라는 글자인데 우리 이 새 중에서도 금실이 가장 좋은 새인 이렇게 오낭을 이렇게 차크라 바카라고 부르고요. 또 다른 새 중에서도 기러기가 있습니다. 기러기 홍자인데요.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. 그래서 사라사흐라고 적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러기는 이제 멀리 떠나야 되고 또 겨울이 되면 또 돌아오기 때문에 저번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이 사는 생기가 발랄한 그런 에너지는 또 있고 또 이렇게 돌아왔다 살았다는 그런 것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반가워서 이런 이름을 붙였는가 생각도 좀 듭니다. 그래서 아무튼 저 이런 이 새와 함께 아침에 이 꾀꼬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사리카흐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. 이 사리카는 이제 반야신경에서 보게 되면은 사리자라고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, 보면은 이제 춘행이라 그래서 봄개꼬리를 뜻하기도 하고, 또 해오라기를 뜻해서 또 추러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상당히 좀 재미있는 글자입니다. 특별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요. 자, 다음으로 이렇게 이 라주라는 글자입니다. 라주라는 글자이고요. 이렇게 이 줄 승자 아니면은 노 승자로 써지는 글자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 자와 함께 이렇게 자와 또 이렇게 주가 합쳐져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.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 줄로 이렇게 만들어지다 보니 줄로 만든 바구니가 있습니다. 바구니를 이름하여 또 라주 페다라고 하는 게 또 사전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 글자가 두 개가 겹치는 중요한 글자이고요. 이 지금 공부하는 이 자가 좀 단어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간에 다 끝낼 수 없으니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고요.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